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요즘 부동산 세금의 정석이라는 책을 갖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이 139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인이 소득이 있었을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매년 5월 말까지 신고 납부 기한이고, 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과세 대상 소득은 지금 현재 6가지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 소득인데,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합과세고, 두 번째는 분리과세입니다. 종합과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6가지 소득을 합해서 과세한다는 의미고, 분리과세는 6가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 소득별로 분리해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세율이 이제 8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거든요. 6%에서 45%까지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계산할 때는 소득 금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지 6가지 소득 중에서 주택을 임대를 해가지고 내가 이익이 발생했다. 그거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가나 토지 같은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 면적이나 임대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주택은 특이하게도 임대 유형에 따라서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택을 월세로 임대를 줬다라고 하면은 두 채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이 한 채 있거나 아니면은 뭐 주택을 2채 갖고 있는데 월세가 아닌 전세로 주었다라고 하면은 월세 임대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한 채도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9억 이하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월세를 뭐 월 1,000만 원씩 받는다 할지라도 신고 대상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월세를 주지 않고 보증금, 예를 들어서 전세로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은 소형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이 3채 이상부터 이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면은 내가 임대소득이 있다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내가 얼마를 받든지 그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임대 유형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는 내가 임대료를 월세로 받고 있는지 전세로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월세로 받고 있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과세 대상이 되고, 전세로 받고 있다 그러면 소형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자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은 내가 한 채를 월세 주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월세건 전세건 주택 수가 굉장히 중요하네. 월세는 2주택부터, 그 다음에 전세는 소형주택을 제외한 3주택부터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주택수, 아까 2채, 3채 여부를 따질 때 주택수는 본인하고 배우자의 주택만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겠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고 인별과세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택수만 갖고 판정을 한다겠는데, 임대주택과 관련된 소득세 문제에 있어서는 내 거하고 배우자의 주택만을 합산한다는 겁니다. 내가 같은 공간에서 우리 직계 비속, 자녀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월세를 주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주택은 우리 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142페이지에 주택이 3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갖고 있고 하나는 부인이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가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일부 주택을 임대를 줬다라고 했었을 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만을 합산하고 이 직계 비속의 주택은 동일 세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부인의 주택수는 2채가 되는 거겠죠. 2채라고 하면은 만약 부인이 소유한 B주택을 월세로 주고 있다고 하면은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고,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 줬다라고 하면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해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문제가 나오겠네요. 기본적으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판정은 소유주택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올해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바뀐 내용이 있죠. 소유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데,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1인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걸 봐가지고 과세 대상 주택수를 판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단독 명의 두 채, 그 다음에 공동 명의로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원칙적으로 공동 명의 주택은 지분율이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겠습니다. 그러면 공동 명의 한 채에 대해서 갑이 40%, 을이 6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 명의 주택은 누구의 주택수로 계산된다는 거죠? 을일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나는 두 채를 갖고 있는 결과가 되고 을은 한 채를 갖고 있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갑이 갖고 있는 주택수 중에서 월세를 주고 있다. 그러면 갑은 이제 월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 을은 주택수가 한 채이기 때문에 뭐 월세로 임대 주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무서에 무조건 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은 않죠. 왜 그러냐면 주택 임대 소득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임대 소득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소득세 과세 대상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두 채 이상, 이때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했고, 만약 전세로 주고 있다고 하면 소형주택을 제외한 세 채 이상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그 과세 대상에 해당됐을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택수에 따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한번 볼까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 1주택자인 경우에는 그 1주택이 국외 주택이어서 월세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데 아까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즉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해가지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월세 소득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왜?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채 이상이다 그러면 모든 월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세 채 이상이면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월세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굳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해야 되는 케이스 한번 볼까요? 국내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그 개별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라고 하면은 뭐 월에 뭐 500만 원 이상 또는 1000만 원 이상 월세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과세 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채를 갖고 있는데 두 채 모두 보증금으로 줬다. 이런 보증금 같은 경우는 세 채 이상부터 이제 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됐을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건데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안 했죠. 근데 앞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형편 또 그런 과세 체계가 이제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가산세 부과도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많이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아까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하는 거는 우리가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에 해당했을 때 그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했고,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이에요. 이걸 안 했을 때 0.2% 주택 수익 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이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을 하는 이유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함이죠.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장기로 등록해가지고 10년 동안 이렇게 묶입니다. 묶인다는 의미는 10년 동안 임대로 이제 공여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10년 동안 묶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그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알아서 선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 구청이 하는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의 등록의 의미는 명백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 사업자 등록은 강제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월세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됐죠. 이 전월세 신고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임대 소득이 많이 노출이 될 것 같아요. 전월세 신고 제도라는 것은 주택 임대차, 전세든지 월세든지 임대차 계약 내용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일로부터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의미를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됐고, 단지 그 시행된 이후에 과태료는 1년 동안 유예가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향후적으로는 과세관청에서 주택 소유자들의 정확한 임대소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세관청에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안 했는데, 이 데이터가 구축되고 쌓이다 보면은 주택 소유자들의 정확한 임대 내역, 임대료 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갖고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하지 않을까. 따라서 앞으로는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인지 모색하는 방향으로 그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신고 대상은 주거용 건물입니다. 실질 용도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기숙사 등도 주거로 임대를 줬다,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줬다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 대상에 들어가고요. 물론 임대차 금액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그러니까 전세로 줬었을 때 6천만 원 초과되는 그 임대차 계약, 월세로 줬었을 때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냐면 지방자치단체에 그 신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임대차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내에 하면 됩니다. 그럼 가끔씩 이제 민간임대주택법으로 등록한, 즉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은 별도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이 전월세 신고 제도를 따라서 별도로 이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죠. 그러면 이중적으로 신고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주고 있는 전월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건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신고 제도에서는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월세 신고 제도를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가느냐, 신고를 누락했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이 가고, 허위 신고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전월세 신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벌금은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2022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부과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택임대 첫 시간이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 대상은 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건 아니고,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해야 된다. 그 과세 대상은 월세로 주는지 전세로 주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엄연히 다른 규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